호치민시 외곽, 허름한 집들 사이로 진흙탕 작은 길들이 얽혀 있는 곳에 10살 소녀 홍의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낡은 가구 몇 점, 부서진 나무 침대, 흠집난 탁자, 그리고 수치 부족해 매일 밤불이 꺼진 지 오래된 나무 난로뿐이었습니다. 홍은 수년 동안 심장병을 앓아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머니남 NMC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이 어린 소녀는 아직 어둠이 짙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팔떡을 준비했습니다. 홍의 거친 손은 떡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빚었고 언젠가 어머니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녀의 눈은 빛났습니다. 수탉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홍은 떡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작은 집을 나섰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낡은 오토바이와 이른 아침 장사꾼들의 외침이 뒤섞이기 시작하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홍의 바나나 입떡은 익숙한 길모퉁이에서 향긋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입떡, 따뜻한 바나나 떡이요. 분주한 인파 속에서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부들은 종종 떡 몇 개를 사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힘내렴. 넌 분명 성공할 거야. 하지만 홍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어머니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사이공의 하늘은 평소보다 맑았지만 쌀쌀한 공기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홍은 번화한 거리와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 지역에서 행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떡 바구니를 들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붐비는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바나나 입떡, 따뜻한 바나나 떡이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익숙한 시장 구석과는 달리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모두 서둘러 가느라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느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홍은 포기하지 않고 길모퉁이에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소란을 찢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차들 사이로 공을 쫓는 것을 본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홍은 뒤돌아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커다란 트럭이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고 그 아이는 죽음과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떡 바구니를 내려놓고 화살처럼 달려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차가 지나가기 직전에 아이를 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둘은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홍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작지만 용감한 소녀를 칭찬했습니다. 이때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사이공에 성공한 사업가이자 아이의 아버지인 던턴 씨였습니다. 아빠, 이 누나가 나를 구해줬어. 아이는 인도에서 헐떡이고 있는 홍을 가리켰습니다. 던 씨는 얼굴이 흑투성이고 낡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을 가진 작은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할 수 없구나. 홍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던 씨는 큰돈 뭉치를 꺼내 홍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렴. 나의 작은 감사의 표시란다. 홍은 돈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의 몇 달치 약값을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던 씨는 돈을 거절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니? 말만 하렴. 내가 도와주마. 홍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를 돌볼 돈이 필요해요. 떤 씨는 그녀의 솔직함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의지로 가득 찬 그 눈을 바라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우리 회사로 오렴. 적당한 일을 마련해 주마. 홍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은 떤 씨가 운영하는 떠능턴 hen진 그룹 본사인 응우엔 후에 엔과엔 휴 거리에 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며 화려한 공간을 반사했고 그녀가 살던 가난한 동네의 좁고 작은 집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홍은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건물 안의 로비는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숲속의 공작들 사이에 떨어진 참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홍은 떤 씨의 비서인 투이 씨를 만났습니다. 투이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날씬한 몸매에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예리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홍 씨 맞으시죠? 사장님께서 마중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홍은 투이 씨를 따라 밝게 빛나는 복도를 지나 유리로 된 사무실들을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투이 씨는 그녀를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홍 씨가 일할 곳이에요. 그녀는 컴퓨터와 서류 더미가 놓인 깔끔한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홍 씨의 업무는 사무 보조입니다. 직원들의 서류 처리를 돕고 간단한 행정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물어보세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홍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인 후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환경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무 프로세스는 모두 그녀에게 생소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몇몇 동료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특히 행정실장인 란란 씨는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모르면 하지 마세요. 제 서류를 다 망쳐놨잖아요. 란 씨의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반드시 잘 해내야 했습니다. IT 부서의 호황 씨만이 유일하게 친절했습니다. 컴퓨터와 씨름하는 홍을 본 그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고 낯선 환경에서 그녀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친 후 떤 씨는 홍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홍을 본 주인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 누나, 오늘 일은 어땠어? 누나 만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홍은 웃음을 터뜨렸고 모든 피로를 잊었습니다. 괜찮았어. 하지만 배워야 할 게 많아. 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환경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하렴. 그 말은 홍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홍은 떠는 그룹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업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느낌이 그녀를 맴돌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뒤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런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목숨을 구해서 사장님이 불쌍하게 여긴 거겠지.
행정실장 란 씨는 다른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홍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들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업무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홍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 씨는 온화한 눈빛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네가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홍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꿈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떤 씨는 홍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맡은 중요한 업무였고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회의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떤 씨는 홍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홍, 정말 잘해줬다. 내게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넌 그걸 증명해 보였어. 그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홍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홍이 작은 성공은 그녀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은 이제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란 씨는 심지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봐준 것뿐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다툼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인내심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떠는 그룹은 화려한 외관 뒤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란 씨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눈빛, 고위 직원들에게서 우연히 들은 모호한 말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오래된 문서 보관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홍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낀 캐비닛 안에서 우연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 남 씨가 오래전 그룹 본사 앞에서 여러 직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홍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일하셨던 걸까요? 어머니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민광 미네이치쾅 프로젝트, 첨단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이 붙은 기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홍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란 씨의 날카로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긴 네가 궁금해할 곳이 아니야. 홍은 얼어붙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사진과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장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비밀에 손을 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홍은 회사 문서 보관실에서 찾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어머니가 앉아있는 낡은 나무 의자 위에 올려놓고 궁금함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홍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떠는 그룹에서 일하셨던 거죠? 왜 한 번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남 씨는 잠시 멈칫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일했었지.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구나. 엄마, 민광 프로젝트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가 하셨던 일과 관련이 있나요? 홍은 걱정과 궁금증이 가득한 눈빛으로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남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민광 프로젝트는 떠는 그룹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 그때 엄마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호황호행지 씨의 비서였지.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어. 하지만 남 씨의 눈빛이 흐려졌고 목소리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괴된 거지. 어느 날 호황 씨가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라졌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그 후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엄마는 회사를 그만뒀지. 홍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가 왜 파괴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홍은 떤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과 문서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떤 아저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물론 말해보렴. 떤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은 사진을 내밀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광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가 거기에 연루된 거죠? 떤 씨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침울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민광은 한때 그룹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 우리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프로젝트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고 결국 시스템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던 호황 씨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사라져버렸어. 그 후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 그는 말을 멈추고 진지한 눈빛으로 홍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호황 씨의 가장 가까운 비서였어. 나는 한때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 떤 씨의 대답은 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황 씨의 실종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항상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홍은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남 씨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홍아, 그녀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호황 씨는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진 거야. 민광 시스템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었어. 그는 그게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파괴했지. 홍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민광 프로젝트의 진실이 자신의 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자신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홍은 떠는 그룹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민광 프로젝트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비밀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할수록 주변 동료들, 특히 란 씨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하던 중 홍은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조심해. 여러분이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 내 어머니와 떤 씨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실을 숨기고 있어. 홍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메일의 출처를 추적하려 했지만 모두 익명의 주소로 연결되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를 언급한 걸까요?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떠는 그룹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민광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갑자기 온라인 포럼에 나타났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했지만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룹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모든 직원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홍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신문 중에 란 씨는 그녀를 공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입이고 오래된 문서들에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가 관련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죠? 란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홍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떤 사장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제 업무를 조사해야 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홍은 관련 없다. 서로를 탓하는 대신 우리는 이 일의 배후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떤 씨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지만 홍은 동료들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모호함을 견딜 수 없었던 홍은 민광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을 바탕으로 그녀는 회사의 저장 시스템에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격하게 보호되는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 암호화된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란 씨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겉보기와는 다르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란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홍은 데이터를 담은 USB를 재빨리 주머니에 숨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저는 떤 사장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여쭤보세요. 란 씨는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널 보호해 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나? 모든 게 더 나빠지기 전에 내 위치를 아는 게 좋을 거야. 바로 그때 문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홍이 도움을 받았던 IT 부서의 호황 씨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란 씨는 즉시 물러서며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 씨에게 회사 규정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를 떠났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홍과 호황 씨만 남았습니다. 호황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특히 이 시간에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거죠? 홍은 망설였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그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황 씨는 잠시 멍해졌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진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홍과 호황 씨는 비밀리에 USB의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민광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의료 및 심리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과거 프로젝트 파괴 배후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에서 던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룹의 주요 주주인 타잉탄 H씨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홍은 멍해졌습니다. 던 아저씨가 이걸 아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춰.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어머니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협박이 담긴 짧은 문자는 홍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단순한 협박일까요? 하지만 그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안전이었습니다. 즉시 홍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 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홍은 서둘러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협박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가 민광 프로젝트를 너무 깊이 파고든 것 같아요. 남 씨는 잠시 움찔했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홍아, 엄마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어. 이 프로젝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해. 그들이 널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엄마. 민광 프로젝트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사람들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딸을 바라보던 남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용감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신중하게 계산해야 해. 무모함 때문에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게 해선 안 돼. 홍은 어머니를 껴안았고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홍은 던 씨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독된 데이터 파일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던 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홍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던 아저씨, 진실을 전부 들어주셔야겠어요. 그녀는 자신과 호황 씨가 발견한 모든 것, 민광 시스템의 인간 통제 능력, 던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룹의 주요 주주인 타잉 씨가 과거 프로젝트 파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못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언급할 때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던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타잉이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함께 맨손으로 이 그룹을 세웠어. 그가 왜 나를 배신한 거지? 아저씨,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아저씨가 행동하지 않으시면 민광과 떠는 그룹 모두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거예요. 긴장된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홍을 훑고 지나가 던 씨에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이 꼬마 아가씨의 무모함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 타잉, 정말 자네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나? 던 씨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타잉 씨는 비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나야. 하지만 자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저 자네의 허황된 꿈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 뿐이야. 기술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하고 나는 그걸 거대한 수익권으로 만들 거야. 실질적인 이익, 민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홍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타잉 씨는 홍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꼬마 아가씨,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건지 알고는 있나? 어쨌든 너는 너무 멀리 왔어.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호황 씨가 회사 보안팀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타잉 씨와 그의 비밀 파트너와의 대화가
녹음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그는 민광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타잉 씨,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호황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타잉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경호원 2명이 저지하려 했지만 보안팀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하여 타잉 씨와 관련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던 씨는 멍하니 타잉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홍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던 아저씨, 이제 아저씨께서 민광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께서 처음에 믿으셨던 그 목표를 위해서요. 타잉 씨가 체포된 후 떠는 그룹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타잉 씨의 음모와 민광 프로젝트 연루 사실이 빠르게 퍼져나가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던 씨는 주주, 직원, 여론 등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홍은 비록 작은 직원에 불과했지만 그룹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의로 빛났습니다. 홍,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한 일은 민광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때 추구했던 가치를 일깨워 주었어. 이제 민광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 신뢰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해. 함께 해보지 않겠니? 홍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제안은 꿈도 꿔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일을 망칠까봐 두려워요. 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내 끈기와 용기는 이 팀에 꼭 필요한 덕목이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홍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그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광 프로젝트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재개되었습니다. 홍은 개발팀의 특별 보좌관이 되어 최고의 전문가들과 직접 협력했습니다. 업무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던 씨는 홍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의 어머니 남 씨가 최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민광에서 연구 중인 첨단 기술 덕분에 남 씨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던 씨의 아들 주희도 홍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홍이 방문할 때마다 주희는 달려와 그녀를 껴안고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홍 누나, 시간 나면 나한테 떡 만드는 법 가르쳐줘.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홍은 웃음을 터뜨렸고 모든 피로를 잊었습니다. 여전히 회사 내에서 몇몇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홍은 점차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의 진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고 심지어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연말 저녁, 홍은 그룹 건물의 커다란 창가에 서서 호치민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떡을 팔던 소녀에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이 겪은 험난한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던 씨가 다가와 그녀 옆에 섰고 그의 눈빛은 멀리 있는 불빛을 향했습니다. 홍, 너는 주위뿐만 아니라 이 그룹 전체를 구했어. 네게 큰 빚을 졌구나. 홍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던 아저씨, 저는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민광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던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믿음으로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꿈을 완성해 나가자꾸나.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홍은 눈을 감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버티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선한 가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홍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업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가족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여전히 많은 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홍은 강인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